어제 정재현 후보의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정재현 후보의 기자회견은 여러 차례 있었고 그때마다 상주시와 시장에 대한 이런저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5월 18일 장문의 회견서로 답변을 요구했고 어제 5월 23일 안동 MBC 상주시장 후보자 토론회 직전에 의혹 제기와 함께 비방성 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5월 18일 질문에 대한 답변은 SNS를 통해 답을 했으며 그동안 정재현 후보의 행위와 발언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 등에 해당된다는 법률적 조언을 받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정작 정 후보 본인은 온갖 허위사실 공표, 비난, 비방 다 하면서 정 후보 밴드에 올린 답변서는 왜 삭제하는지 물으면서 답변을 촉구합니다. 먼저 3월 31일 체결한 양해각서는 당초에 8천억 원으로 협의하다가 최종 단계에서 SK그룹 투자 관련 조정기구에서 단계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라는 권고가 SK머티리얼즈 그룹 14에 있었고 그룹 총괄기구의 권고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에 따라 현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은 대단히 긍정적인 일들이 있지만 신기술 시장 선점과 관련되는 경영상의 이유가 있으니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또한 양해 드립니다. 지금 현재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진행이 된다면은 SK는 새로운 분야의 외국 기업하고 합작이 또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에 관한 부지 매입은 2020년 7월 보상계획 공고 이후 토지 소유자들의 부동의로 진행이 어려워 1년간의 수기기간과 재감정을 통해 보상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일부 소유자는 동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또한 가슴 아픈 일이지만 계속 보상 협의가 되지 않으면 후반기에는 법률에 의한 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5월 19일 답변서가 공무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일 전혀 없으며 오늘 이 답변서를 포함한 모든 답변서는 제가 직접 작성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재현 후보의 어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혹 제기만 하지 말고 정 후보도 소통을 위해 빨리 답변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어제 정 후보의 기자회견과 관련한 답변은 이것으로 하고 그간에 궁금한 부분이나 오늘 배포한 답변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무엇이든지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2021 결산 기준으로 보면 1,300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매년 상주시에 그 정도 발생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어떤 자치단체도 그만큼씩 발생합니다. 순색의 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당초에 예측했던 세입보다도 실제적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왜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느냐? 정부도 그렇고 기수단체도 그렇고 금년도에 세금이 얼마가 들어올지는 추정을 하는 겁니다. 다 그다 봐야지 정확하게 아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재원을 잡기에는 과도하게 잡는 것이 아니라 다 줄여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또한 지방에 주는 교부세가 국고라든지 내국세가 들어오는데 실제로 돈을 그다 봐야지 얼마가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얼마쯤 들어오겠다 하는 추계를 해서 그것을 나눠주는 방법에 의해서 기수단체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결산을 하고 나면은 실제적으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게 더 걷어지고 보통 교부세도 정부에서 정산해서 추가로 더 주게 됩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당초의 세입 예측보다도 실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다가 사업을 집행을 못해가지고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업계획 수립해놨다가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돼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서 시장이 일을 안 해가지고 그렇다는 식으로 온갖 비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에 저는
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거 의회에서 다 심의해가 결정해 줍니다. 기금 편성하는 거 의회에서 다 심의해서 결정해 줍니다. 우리 상주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청사회전기금 마찬가지고 특별회계 마찬가지입니다. 3,200만 크게 이야기해서 좋게 이야기해서 3,290억이 돈이 남도록 그런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시의회는 도대체 뭐 했습니까? 예산 심의할 때는 다 주무셨습니까? 지난 후반기 의회 2년 동안 여러분들 보셨죠? 의장 탄핵 사태로 해가지고 의회는 마비 상태였습니다. 자기 눈에 박힌 덜보는 모르고 남의 눈에 끼인 티끌 보고 일 안 했다고 이거는 하는 것은 비난이고 비방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저 레스터와 관련되는 부분 이게 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는가 하면요. 그 계약을 체결하는 건 일단 뭐 좋아요. 뭐 자격이 있든 없든 그거를 하면서 하는 게 뭡니까? 상주시가 일을 안 해가지고 자기가 나섰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분명히 보도자료에 말씀을 하셨고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4천억 투자양해각서 체결했는 복합 내포츠 단지 개발한다는 것이요. 인허가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 레스타라는 사람들이요. 2010년에는 여수에 가가지고 그런 복합 내포츠 단지 미사리에 있는 경정장 그거 만들어 놓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여수에서. 2013년도에는 전라남도 영암에 가가지고 또 그런 시도를 했어요. 그것도 안 됐어요. 2015년도에는 전라남도 신안에 가가지고 그런 협의를 했는데 그것도 또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을 맺었는 당사자인 KSPC 주식회사 레스트는 어떤 회사인가 하면 KSPC는 자본금 3억 원에 부동산 임대업 하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레스트는 체육시설 관리하는 자본금 5천만 원짜리 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가 자본금 투자금 4천억 모을 수 있는 여력이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상주시에 1월 달에 와가지고 저하고 만나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하고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는 양자 간의 양해각서 빨리 체결하자 그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우리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영주도 만났고 의성도 만났고 구미도 만났습니다. 상주시장은 무능해서 일 안 했다고 치더라도 구미나 의성이나 영주서는 왜 그거 하다가 안 하겠습니까? 내용이 없는 겁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다. 잘못 발 담그면은 유발시킬 문제가 더 큰 사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정재현 후보가 4월 21일 날 그 레스터와 4천억 양해각서 체결한 것으로 아는데 그 보름 전에 이 사람들이 전라남도 곡성군에 가가지고요. 곡성군수하고 똑같은 내용의 3천억짜리 양해각서를 또 체결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렇게 일이 진행된 겁니다. 그리고 정재현 후보가 그날 양해각서 체결하면서 현수막 걸어놨는데 보면은 주관사가 카카오페이 정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되었고 호방건설 이야기로 나왔고 그런데 그 양해각서 체결장에 카카오페이 정권이나 호방건설 오지도 않았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투자한다고 그런 식의 이야기하는 거는 거의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 카카오페이 정권이라든지 호방건설에 난리 났다는 겁니다. 이거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국회에서도 그 회사에 자료 요구하니까 우리는 그런 사실 없다고 답변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뭡니까? 내가 이런 큰 일을 해가지고 상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민들에게 사실이 아닌 것을 알려서 선거 후보로서 자기를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우리 시에 올 때 카카오페이 정권에 조모 이사가 같이 왔습니다. 조모 이사한테 물으니까 조모 이사가 그 자리에서는 저한테 제대로 답변을 안 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확인을 하니까 카카오페이 정권이 1월 달에 상주시를 방문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개발하겠다는 사람들이 오늘 개발 현장을 가는데 이사님 같이 좀 가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상주에 어디 개발 현장 확인하러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섰는데 갑자기
상주시청을 방문한다. 그래서 상주시청에 가가지고 물으면은 답변 좀 잘해달라. 이래가지고 엉겹결에 상주시청에 따라왔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은 분명히 선거 후보로서 본인을 부각시키기 위한 막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나중에 어떤 조치를 한다면 검토가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날 5월 18일 날 정재현 후보가 발표했는 그 문구에 보면은 이거는 막 인격 모독적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선거에 나오는 뭐 후보가 슬로건 다 쓸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준비됐다고 하는데 뭐 준비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상주 시민을 우습게 하는 처사입니다. 시민을 속입니다. 시민에게 설명 안 합니다. 의회에 다 설명했고 의회에서 시가 하는 일 모릅니까? 시민을 대표해가지고 그 복잡한 많은 행정의 일을 시민이 다 관여할 수 없으니까 의회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고 의원을 뽑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상주시장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으면은 의회와 의원의 책임도 그만큼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2차 정례회 할 때 한 60여일 동안 했지만은 시정 질문 한번 했습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시장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문이라도 해가지고 시정에 대한 돌아가는 상황을 확인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시자 병원 문제가 한창 문제가 되었을 때 11월 1일 날 본회의장에서 저하고 정재현 의장 간에 있었던 쌍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박했는 부분에 대해서 제 이야기가 틀렸으면은 왜 정재현 당시 의장은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왜 일 안 한다, 일 안 한다, 뭐 이렇게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다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말로 우리가 지역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은 시민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토론의 장으로 저를 불러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정재현 후보에게 요청을 드리고요. 기왕에 본인이 제기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소명을 했으니 본인 또한 본인의 발언과 행위로 인해서 시장 후보인 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그래 촉구를 드리는 겁니다. 제 답변이 너무 길은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돈 100만 원 주는 것이 시장 후보 3사람, 주요 후보 3사람 간에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조원희 후보도 행복수당 100만 원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조원희 후보가 100만 원 지원하겠다 하는 재원의 근거는 일반 회계 예산에서 100만 원을 매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무엇인가 하면 상주시가 일반 회계에 쓰는 우리 지방세와 지방세 세외 수입 한 800억 정도 하고 중앙정부로부터 매년 받는 보통교부금 뭐 6천억 조금 넣는데 그 합쳐서 한 7천억 좀 되는데 그 7천억을 그냥 상주시장이 쓰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매칭해가지고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사회복지경비라든지 중앙정부가 주는 것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다 넣는 것 빼고 나면은 시장이 정말 재량권을 가지고 편성하는 예산은 상주시에 1200억밖에 안 됩니다. 1년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행복수당으로서 100만 원씩 하면 1000억 아닙니까? 1000억 주고 나면은 뭐 체육시설 개보수부터 해서 마을회관 건립, 보수, 경로당 보수, 유치원 급식비 지원, 예술단체 지원 뭐 이런 거 한 개도 못 쓰는 거예요. 1000억 하던사.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는 포퓰리즘이라고 하고요. 정재현 후보가 주장하는 100만 원의 지급 근거는 제가 그 선관위에 밝혀놨는 그 자료에 들어가서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 해놨더라고요. 줄 수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1000억 있으니까 시장이 결심하고 의회에 동의받으면은 사용계획 바꿔가지고 지원 근거 조례 만들고 하면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게 제 공약에도 지금 말씀을 드려놨습니다만은 저는 그 1000억을 선거 끝나고 나면은 KTX
예비 타당성 심사 통과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2차 점검회의 곧 소집됩니다. 그 이후에 상주시 자치단체장이 SOC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왜 해야 되는지를 다시 진술하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통과될 것이고요. 그에 맞춰서 이제 건설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KTX 역이 생기면은 역세권 주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에서 국가균형발전 15대 과제를 발표를 했는데 8번째 과제에 중앙공공기관 지방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하던 바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위에서 혁신도시에 옮기는 공공기관 외에 2차 공공기관 150여 개 되는 거 지방에 이전하겠다고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추진에 대비해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상주시장으로서 전임 시장으로서 9개 전국의 시장들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난 2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님도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 대표 시장들하고 총리 뵈러 가니까 총리님 그거 가시더라고요. 강 시장 오늘 철도 때문에 왔는 게 아니고 거기도 있나 이래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상주는 혁신도시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우리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습니까? 이래 얘기하시더라고요. 보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렸어요. KTX 역이 개발되고 그 역을 중심으로 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부지 마련 빨리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안 하면은 안 됩니다. 정부가 1차적으로는 전국에 강력단체마다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신도시를 만드는 방식을 했는데 이 방법은 정부 스스로 실패했다고 지금 인정을 합니다. 외국에서도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하느님이 창조할 영역이지 행정에서 무슨 오만하게 그런 식으로 경제를 이끌어가느냐 지적을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한다면은 남아있는 공공기관을 지난번처럼 혁신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한꺼번에 막 몰아주는 형식이 아니라 몇 개의 공공기관을 전부 분류를 해가지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의 특색별로 신청을 받아 심사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김천 혁신도시처럼 김천시에서 뚝 뛰어가 저 멀리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시의 기능을 살리는 방법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난 2년간 강영석이가 상주시장으로서 상주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얻는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꾸 강론만 보시는데 농산물 도매시장 물류시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만들려면 부지가 한 3만 평에서 길게는 크게는 5만 평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사업 근거는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국토교통부가 백두대간권 발전 계획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백두대간권 농산물 물류센터, 물류시설 건립, 상주시 총사업비 361억 그렇게 확정해가지고 그 계획에 고시했습니다. 됐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용역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미래의 시장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계획 만들고 있어요. 그럼 그 부지는 우리가 또 마련해야 됩니다. 그 부지 또한 이 시장을 만들어서 이것이 시내에 쇠퇴해가고 있는 이 도시 상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긍정적으로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X 역세권 개발하는 거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가지고 그 부지 만드는 거하고 농산물 도매시장 만드는 거하고 거기에다가 2천억을 쓰겠다 하는 것이 제 공약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진작에 이야기 안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대규모의 개발 계획인데 이거는 타이밍을 맞아야 되는데 상주가 지금 타이밍이 맞고 있습니다. 왠가 2040 도시기본계획을 제가 취임하고 그때부터 지금 짜고 있습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에 이것이 들어가야지 나중에 정부로부터 사업 승인받고 농지 전용받고 하는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 거를 포함해서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나중에 토지 이용 계획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 녹지고 생산 녹지인 부분을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획에 맞춰가지고 상위 계획에 넣어놓고 상위 계획을 도나 정부로부터 승인 받아놓고 이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알을 낳아놓고 기저귀를 사다가 준비하는 게 맞죠. 기저귀부터 사다 놓고 우리 집에 손자 한 대 받는 것처럼 자랑하면 일 다 틀립니다. 그래서
선거 여러 번 해봤는 제가 끼가 많지만은 정말 상주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비밀을 지킬 거는 지키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그 선택은 시민이 하는 것입니다. 1,000억 뭐 100만 원씩 받아가지고 나는 여행 가는 게 더 좋아. 시민들이 그렇게 결정한다면 저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지금 힘들더라도 상주의 성장 동력을 만들고 상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1,000억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참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시자병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에 땅 함부로 안 사줍니다. 요게 지금 상주가 개별적으로 일을 벌여놓다가 보니까 다 지금 일이 안 풀려요.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고 적시자병원도요. 돈 지금 당장 갖다 드릴 테니까 정재현하고 땅 사오라 하세요.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절대로 땅 못 삽니다. 아우를 맞춰가지고 뭐를 어떻게 조정하고 해서 동시에 딱 해결할 보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땅 주인만 제가 설득이 되면은 정말로 보기 좋은 도시 구성을 새로 건물을 배치하고 하는 방법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 예. 그래도 국회는